예, 이제 2장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서 중력과 부력을 지구 고정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고 물체 고정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지구 고정좌표계로 우선 중력의 방향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m을 빼먹었네. mg 아래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각도 변환해주는 행렬의 역행렬을 해주면은 우리가 fg인데 뭐에 대해서 나오냐? 지구 고정좌표, 물체 고정좌표에 대해서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력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의 크기를 제대로 구해봅시다. 아니면 부력의 크기를 제대로 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은 중력의 크기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mg라고 썼어요. 중력의 크기. 근데 실제로 걔는 뭐냐면은 모든 질량 요소에 대해서, dm이라는 게 모든 질량 요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력이 가해지는, 각 질량 요소별로 중력이 가해지는 거를 배의 전체 전체 부피 영역, 배 전체 영역이라고 칩시다. 배 전체에 대해서 각 질량 요소에 가해지는 중력을 적분을 해준 게 실제 중력이죠. 그 다음 부력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죠.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물의 밀도랑 G, 그 다음에 dm이라고 쓸 수는 없겠죠. dm이라는 건 배의 질량 요소고 여기서는 배의 부피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모든 부피에 가해지는 그만큼의 물의 무게겠죠. 그만큼의 물의 무게를 적분한 게 부력이 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동력학대 하기는 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수식으로 중력하고 부력을 이렇게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배 전체 영역에 대한, 배 전체 부피에 대한 적분식으로 중력과 부력을 나타냈는데, 이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원래 부력중심이나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부력중심의 위치는 무게중심을 먼저 할게요. 무게중심 위치는 1차 모멘트가 맞나? 맞아. 만약에 무게중심 위치를 x바라고 둡시다. r이라고 할까요? 여기 로라고 했네. 물체 고정좌표계에서요. 물체 고정좌표계에서 무게중심 위치 로라는 벡터가 있다면은 걔는 어떻게 나오냐? 로 곱하기예요. mg. 중력의,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크기죠. 얘는 모든 질량 요소에 대한 배의 중력의 1차 모멘트의 적분합과 같이 나오는, 말이 좀 어렵죠. 네. 여기부터 할게요. 잠깐 G가 빠졌다.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둘 다 중력에 대한 1차 모멘트긴 한데, (1차) 모멘트.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1차 모멘트라는 거는, 힘에 대한 1차 모멘트는, 여기 중력은 힘이니까요. 힘에 대한 1차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모든 물체에 대해서, 그 모든 물체 요소, 배를 구성하는 모든 물체 요소에 대해서 1차 모멘트를 각각 구해서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부터야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그냥 중력 전체를 하나의 점에 작용하는 걸로 치환을 해가지고 1차 모멘트를 구한 거랑 서로 같아지는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중심의 정의입니다. 뭐 사실
학부 수업 때도 무게중심이란 말은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는 거는 뭐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1차 모멘트가, 1차 모멘트 다시 얘기하지만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냥 우리가 힘의 모멘트라고 해서 내내 m이라고 쓰던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냐? 뭐 이거였나? 네. 이렇게 구하는 게 1차 모멘트예요. 씩 만나 봅시다. 네, 맞죠? 이게 원래 중력, 어떤 힘에 대한 1차 모멘트잖아요. 근데 걔가 하필이면 뭐에 대한 거다? 중력에 대한 거다. 그래서 얘랑 뭐랑 같을 때, 그러니까 배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배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런 중력 아니면 부력의 적분은, 모멘트의, 부력에 대한 모멘트의 적분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전체 부력이나 전체 중력에 대한 모멘트와 같게 나오는 어떤 특정한 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부르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저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질량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해도 이 물체의 해석에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점이잖아요.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랑 결국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부력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조금 평형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는 뭐에 대한 거다? 물체, 고정, 좌표, 개에 대해서 변환을 해주었을 뿐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멘트는 애초에 아까 이거 mg에서 mb 뺀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여기 얘는 x, g, y, g, z, g라고 썼고, 얘는 그 부력 중심이랑 무게 중심 위치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얘는 되고. 그 다음에 배가 평형이라면은,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원리 얘기할 때 한 거죠. 배가 평형이라면은 힘이 0일 거 아니에요. 모멘트도 0일 거고 운동이 없어야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 여기 그냥 식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됐네요. 모멘트가 0이 되려면,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려면, 중력과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가 평형을 이루려면은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은 수평면상 위치는 같아야 된다. Z 방향은 상관없다는 게 수식으로 나왔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상 마지막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굳이 무게중심과 부력중심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x, y 위치에 대해서는, z 방향 위치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x, y 방향은 배가 특별히 더 기울지 않게 하려면은 수면 아래 형상인 부력중심과, 부력중심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배 아래, 수면 아래 형상을 뜨니까 거기에서 부력중심하고 무게중심은 위치가 같다. x, y 방향에 대해 그렇게 설계를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1장에서 이제 오일랭글도 배웠고, 이게 오일랭글이잖아요. 오일랭글도 배웠고 뭐 변환도 배우고 했잖아요. 근데 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비행기라고 하면은 얘가 각도가 360도 뒤집히, 180도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변이가 되게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배에 대해서는 배가 각도가 막 엄청 크면 배는 뒤집어지거든요. 비행기도 뒤집어지지만 배는 복원성을 잃는 데까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갖는 각변이는 되게 작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쿼지 스테디로 간다 했잖아요. 쿼지 스테디는 거의 스테디라서 변화가 아주 작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러각 변화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봐요. 진짜 0은 아니죠.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뭐 커다란 배 길이 스케일이라거나 시간 스케일, 배가 운행하는 시간 스케일에 비하면은 각속도의 변화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근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인은 작은 값이니까 치우고, 코사인은 1에 가까우니까 뭐 굳이 코사인 계산 안 하고 1이라고 놔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선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 그 사인을 0이라고 근데 아예 지금 쓰면 안 되고요. 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거 책에서도 이거 건너뛴 것 같은데 사인하고 라디안으로 나타낸 각도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거의 같다고 보죠. 작은 각도에서는 사인 값이랑 라디안 값이랑 서로 거의 같다고 치고 걔가 0에 가까운데 진짜 0은 아니니까 완전 0으로 볼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t 지구고정좌표계 물체에서 지구로 넘어가는 거죠.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지구 고정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매트릭스 t를 행렬 t를 1장에서 다시 끄집어 오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다 일로 놓고 사인은 자기 각도 자체로 놔주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t가 그러니까 작은 각변이나 쿼지 스테디 조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좌표 변환이. 근데 안 그래도 0이랑 비슷하다는 애들이 둘이 서로 곱해져 있으면은 그냥 0으로 봐도 되죠. 이 수준에서는. 그래서 2차항 이상은 다 0으로 쳐줘요. 1차항은 0에 가깝긴 하지만 0은 아니니까 우선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변환 행렬이 많이 간단해졌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좌표 변환을 고려를 해가지고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중심 어떻게 되냐를 이제 또 학부 때 배웠던 선박 계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배가 기울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겠죠. 수면 높이는 그대로예요. 수면은 그대로고 배가 기울은 거예요. 근데 원래 배의 부력 중심은 여기쯤 있겠죠. 물에 잠긴 부피 한가운데. 근데 물에 잠긴 부피가 변했는데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려를 했냐면은 이제 이런 식이 여기 원래 수평면을 그려놓고 이만큼은 부력이 생겼고 이만큼은 부력이 빠진 거죠. 이만큼은 다른 색으로 표현할까요? 녹색만큼 부력이 빠졌고 검은색만큼 부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렇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부력이 빠진 만큼 부력이 빠지고 오른쪽으로 부력이 더해졌으니까 부력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원래 배웠던 게. 그래서 부력이 일로 작용을 하고 배 입장에서 배가 기울었다고 무게중심이 변하진 않았겠죠. 무게중심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래서 모멘트가 원래는 무게중심이랑 부력중심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배가 모멘트가 없었는데 부력중심만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모멘트를 받죠. 그 모멘트가 하필이면 어느 쪽이다? 배를 원래대로 돌리려는 쪽이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원력이죠. 그게 이제 원래 부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 복원력까지 확장을 했던 내용인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는데 여기서는 둘 다 생각했어요. 배가 롤앵글도 있고 그 다음에 배 높이 변화도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배가 기울면서 부피의 변화량이 있겠죠. 부피의 변화는 배 전체 면적에 대해서 AWP라는 게 그 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수면이에요. 배의 수면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배가 기울면은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죠. 그러니까 물에 잠긴 깊이가 그만큼 변할 거잖아요. 그림으로 그리기 상당히 애매한데 그러니까 배가 제 손바닥이 배 그 수평면이라고 하면 수평면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배가 기울었잖아요. 배가 기울면은 원래 수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원래 그러니까 수면하고 배의 수선면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원래는 둘이 같이 있었는데 배가 기울면은 원래 수선면은 기울죠. 수면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여기서 서로 높이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는 0이었는데 이렇게 기울면은 제 이 손에서 수면에서 배의 원래 수선면을 이제 기울어진 거기까지 서로 수직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더해주면은 적분을 해주면은 걔가 부피 변화다. 이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수선면이잖아요. 얘가 수면이고 얘가 수선면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수직 높이를 다 적분을 해주면은 걔가 그만큼 가라앉은 부피가 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에 대한 거다? 1번 전체 면적에 대한 건데 걔를 또 풀어서 써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거는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나? 근데 제타는 원래 지구 고정 좌표이고 그 다음에 여기 Z는 배 자체의 수직 높이 변화예요. 그 다음에 얘는 기울면서 세타만큼 기울 때 거기에 대해 x로 인한 그 모멘트 암 거리만큼 또 등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책에다 그려놓은 거는 지금 y축이 기운 거니까 배가 x 방향으로 기운 거예요. 롤 운동을 했을 때. 실제로 배는 롤 운동이 더 자주 있으니까 롤 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배가 세타만큼 기울면은 y 방향으로 갈 때 똑같이 세타만큼 기울어도 y가 커지면은 배 수직 방향 깊이가 더 커지잖아요. 더 늘어나잖아요. 그 항이 요거고 똑같이 y축 기준으로 기울어서 피치 운동을 했을 때는 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롤, 얘는 피치로 인한 여기 수직 방향 배가 움직인 거리. 배 각 지점들이 수직 방향으로 더 잠긴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두 항은 원래 배 높이에서 새로운 배 높이 빼준 거. 배가 얼마만큼 통째로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기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우는 거 두 개, 가라앉는 거 하나에 대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풀어주면은 다 전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배 수선면에 대한 1차 모멘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차 모멘트. 그러니까 뒤에서 일일이 적분식 써주기 뭐하니까 그냥 1차 모멘트를 SX. X축의 X 거리에 대한 1차 모멘트죠. X 방향 거리에 대한 1차 모멘트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Y축에 대한.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한 한 1차 모멘트. 1차 모멘트란 말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근데 역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세요.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하고 그럼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식을 간단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거는 원래 중력이란다. 중력과 부력의 차이잖아요. 중력과 부력의 차이는 변화한 배의 배수량만큼의 힘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중력은 그대로잖아요. 배가 짐을 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배를 꾹 눌러서 배가 가라앉았으면 부력은 커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부력이 커진 거는 배가 그만큼 배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늘어난 배수량은 뭘로 표현하냐? 배 자체가 기운 거. AWP가 아까 배 자체가 가라앉은 거. AWP는 배의 수선면 형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쫙 가라앉히면 수선면 형상만큼 배가 흡수가 더 증가한 거 곱하기 수선면 형상만큼 부피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 방향. 우리가 히브로 인한 배수량 증가. 그 다음에 얘는 피치로 인한 배수량 증가. 얘는 롤로 인한 배수량 증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맞나? 얘가 Y축에 대한 거니까 얘는 피치에 대한 거, 얘는 롤에 대한 배수량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멘트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 빼기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2.2에서는 이렇게 배가 기울어질 때, 배가 기울거나 아니면 배가 가라앉을 때 그때의 중력과 부력의 변화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수식은 처음에는 지구 고정 좌표기로 했지만은 물체 고정 좌표기로 표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뒤에서 배의 모든 운동은 물체 고정 좌표기로 기술을 할 거거든요.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